자,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다가 셀트리온이 못 올라서 또 하락을 해서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적었습니다.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뭐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호재에 그죠? 또 시장도 이렇게 좋은데 셀트가 하락할 이유가 공매도가 없으면 이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공매도 핑계를 대느냐 이렇게 또 말씀들 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기는 한데 이게 셀트의 공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음 굳게 먹고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승리해요. 그 부분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과거 2만원대, 3만원대, 5만원대, 10만원대, 20만원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그런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만 이제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이제 그런 뭡니까? 앞으로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니까. 자, 아무튼 주가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이렇게 방송을 제가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도 참 뭐 이렇게 좀 주가가 오르면 저도 기분이 좋고 또 여러분도 기분이 당연히 좋겠지만 또 주가가 내리면 또 셀트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 또 화가 나겠지만 또 셀트를 좀 그래도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도 사실은 뭐 싹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항상 주가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죠?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잘 이겨내야 성공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서로 윈윈하면서 그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잘 이겨내기를 아무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뭐 썩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셀트에 대한 답답한 이런 또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 BBIC 그죠? 바이오 대표 또 배터리 B 배터리 대표 또 IT 대표. 이 IT 대표에서는 뭐 카카오와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C 자동차 대표 이렇게 이제 방송을 또 진행을 하니까 답답하시면 또 거기 와서 그죠? 뭐 단기 매매 또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지수부터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셀트 모습 뭐 참 답답하지만 그렇게 크게 뭐 위협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다른 이런 지금 바이오의 일부 제가 이제 우리 이쪽에 저도 이쪽 좀 백신 주식 중에 제넥신이라는 주식도 저도 관심을 참 가지고 있었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한번 제가 뭐 또 그런 쪽을 보면 그죠? 뭐 그렇게 또 뭐 비참하지는 않더라고요. 제넥신 그죠? 이 주식도 지금 보면은 뭐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백신 관련 부분에 주가가 급등을 해서 이 주식을 만약에 18만 원에 매수를 했다면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주식에 비해서 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셀트리는 워낙 좋은 호재와 또 엄청난 이런 실적과 그죠? 이런 상황인데도 주가가 못 가는 답답한 부분이지. 사실 이런 주식 그러니까 백신도 사실은 뭐 지난해에 백신 관련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 주가가 급등을 했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또 이제 이쪽에 뭐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주들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신풍제약도 한번 볼까요? 신풍제약 제가 여러분 약간 이루하려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야. 이루하려고.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가가 이제 많이 어쨌든 뭐 많이 오르기도 했지. 그럼 우리가 뭐 올랐으면 여기서 팔았겠습니까? 또 여기서 샀겠습니까? 여기서 팔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물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또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또 오늘 우리가 이제 HLB 그죠?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또 뭐 이렇게 하한가를 이렇게 그죠? 보세요. 이런 또 주식들도 있거든요. 또 거기에 비하면 뭐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이제 뭐 사실은 이게 물론 뭐 이게 진실일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죠? 참 이렇게 회복하기가 그죠?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앞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실적이 뭐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비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셀트는 이렇게 중기 투자를 해도 물론 주가는 좀 뭐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 그죠? 똑같은 우리가 위치를 보더라도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변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다른 쪽도 좀 있다. 근데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주식들에 비해서 우리 셀트리온은 뭡니까, 그죠? 이런 뭐 지금 최근에 이런 터지고 있는 이런 돈벌이 돈 벌어오는 그죠? 이런 뭐 유럽의 성인이나 또 최근에 이런 케미칼 부분에서의 FDA의 성인이라든지 또 뭐 어쨌든 치료제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사상 7회의 실적인데 뭐 실적이 어디 그죠? 뭐 천억도 아니고 조 단위고 이제는요. 영업이익도 이제 내년에는 조 단위로 넘어갈 것이고요. 그죠? 이런 기업이니까 답답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열심히 우리는 뭐하면 돼? 저축 들면 됩니다. 저축의 개념, 매수의 개념과 저축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또 오늘 또 너무 막 꺽쇠 많이 누르지 말고요. 좀 기분이 좀 뭐 상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또 죄송하다고 하는데 뒤에서 또 머리 때리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우선 이제 시장을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가가 시장과 무관하게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식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셀트리온은 항상 시장보다는 조금 늦게 움직였지만 하여튼 시장이 움직이면 주가는 항상 신고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과거에도 많이 보여줬어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러면 셀트의 공매도가 어쨌든 이 기관들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인위적으로 물론 이제 뭐 차명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섞어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에서의 인위적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를 뭐 망가뜨리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또 어쨌든 뭐 상위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니까. 자, 우선 그러면 자. 코스피 지수가 물론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요 전고점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죠? 했고 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번 주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 고점 그러니까 3200포인트대를 돌파를 하면 이제 주가는 또 사상 최고가를 가는 거예요. 그럼 요번 사상 최고가를 가면 또 기본이 이제 3500까지는 가는 거예요. 앞으로 3500, 4000도 가겠지만 그죠? 이거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항상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코스피 1700대부터 고점 찍었습니다. 상투입니다. 2000 상투입니다. 2200, 500 상투입니다. 했던 분들 많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잘했다, 안 했다, 이런 차이를 떠나서 우리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건 운명이에요. 그 운명 속에서 셀트리온은, 그죠? 셀트리온 공매도도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어쨌든 줄고 있는 그런 게, 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파악했을 것이고, 그죠? 뭐 셀트의 공매도가 우리보다 멍청하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자금력과 엄청난 정보력과 엄청난 조직력은 홀등할 수, 왜? 그래서 수 회장께서도 손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걸 우리가 안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막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제도 삼성전자 한번 더 볼게요. 자, 005930.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오늘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BBIC 오전 방송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그죠? 그냥 포스코 케미칼, 3개 정도를 매수를 하라. 그냥 카카오는, 그저께 매수하라고 했으니까 보유만 하라.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걸 돌파를 하고 나가면, 21을 돌파하고 나가면 삼성전자도 한 단계 어쨌든 도약을 하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9만원대를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이긴 하겠으나,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러면 바닥을 이제 확인했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했다는 것은 지수가 여기서 저번 3천을 깨거나 그런 상황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이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죠? 크게 지금 악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닐 것이고, 어쨌든 미국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아무튼 뭐 대대적인 경기 부양은 아무튼 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올해까지는 아무튼 바이든의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그죠? 부분들이 시장을 그래도 상승적으로 먹여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어쨌든 이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 20일 이평을 이번 주에 안착을 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코스피로 오면 이 코스피가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착만 시켜도 코스피는 뭐예요? 코스피 시장의 BBIC, 그죠? 뭐 카카오든 또 뭐 삼성 SDI든 또 뭐 현대차든 그죠? LG전자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력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포스코케미칼. 그죠?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카카오, 삼성 SDI, 그죠? 뭐, 이런 쪽에 지속적인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스코케미칼도 여러분 앞으로 그죠? 상당히 중장기적인 큰 시세를 낼 종목이에요. 물론 셀트보다는 못하지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다시 셀트로 넘어오면 자, 시장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시장 부분을 좀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이 되면, 그러니까 셀트는 시가총액 상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셀트가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개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풍제약이 됐든 일양약품이 됐든 또 오늘 뭐 하한가를 맞은 뭐 이런 또 뭐 바이로메다가 됐든 이런 종목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항상 우리 VIP 방송에서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번 이제 통합 우리가 그 개미들의 자금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을 같이 지고 우량주를 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고 현대차고 그죠? 뭐 지금 뭐 이런 대형주 맥락들 그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았죠. 과거에는 그렇게 뭐 지금처럼 큰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일부 테마 쪽으로 그죠? 뭐 5G 테마, 뭐 또 전기차 테마, 과거에 또 바이오 테마, 그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저는 바이오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셀트는 물론 바이오에 속해 있지만 다른 일반 바이오주들과는 다르죠. 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이런 약물 재창출과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후유증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후유증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제 어쨌든 뭐 백신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나오고 있고, 그죠? 백신도. 그리고 이제 또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셀트가 이제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셀트와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만약 오바로 했던 테마로 했던 주가가 급등했던 이런 바이오주들은 이제 앞으로 1, 2년이 됐던 고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초기 부분에서 오늘도 뭐 사실은 ABL HLB가 막 그런 또 하한가 맞으니까 셀트도 좀 오히려 공격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또 빠지면서 고점 대비 좀 뭐 많이 빠지고 나면 그때 또 셀트도 뭐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셀트의 상황은 좀 달라지게 또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변명다운 변명으로 들 수는 있겠으나 앞에 사실은 뭐 셀트 같은 경우에도 그죠? 어쨌든 간에 13만원대에서 주가가 그래도 좀 30만원대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른 주식과 비교를 하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셀트는 뭐 중간에 사고 팔고 매매를 안 하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 다른 주식도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수익은 크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진 분도 계시겠으나 주가가 한 달만 빠져보세요. 못 가보세요. 그죠? 또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기 투자라는 게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투자자들이 크게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주가가 이렇게 뭐 다 답답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답답하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죠? 희망이.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주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주식이 있잖아. 주가가 빠져도. 오늘 바이오가 빠진 주식들이 많고 또 개별 종목이 또 빠진 주식들도 많지만 희망이 있는 주식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주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모양으로는 뭐 썩 좋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서도 썩 좋지 못한 모습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죠? 또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여기서도 이제 주가가 어쨌든 급등 이후에 또 주가가 아무튼 급락을 하는데, 아무튼 그 위치까지는 아직 내려. 만약에 최하의 경우, 그죠? 최하의 경우 셀터에서 좀 더 이놈들이 좀 밀어 제끼는 또 바이오주들이 좀 더 밀리는 그런 상황을 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준비하면 돼. 그냥 한 31만원까지 빠질 수 있겠다.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저쪽들도 좀 뭐 여유가 많다. 그런 분들은 그래 31만원까지 빠지는 걸 계산해서 하루에 이만큼씩 빠지니까 내가 이만큼 저축 들면 되겠다.
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넘어올게요. 자, 우리 일봉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시초가를 낮게 시작을 해서 시초가를 높게 끝나면 오히려, 그죠? 더, 주가가 힘이 있다, 탄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세요. 시초가를 낮게 시작해서 땡겨버리고, 그죠? 또 이제도 시초가를 낮게 시작해서 땡기니까 오히려 주가는 강한 흐름을, 여기서 뭐, 어쨌든, 쇼커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높게 시작해서 종가에 밀어버리고, 종가에 밀어버리니까 기분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밀면은 우리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또 공모도 댓글 애들은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막 지들끼리, 그죠? 급봐! 내가 이거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런 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죠? 5년 전에도, 그죠? 근 대표, 이거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3만 때도 내가 이거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요, 항상. 그런 분들이 이게 단위가 10단위가 지나가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막 30만원대는 지금 막 그래요. 그럼 셀트가 50만원 가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싹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제가 그동안에 셀트에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경험이야.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좀 셀트에 투자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경험담을 잘 들으세요. 그죠? 제가 뭐 주식을 못해서, 카카오를 못해서 그쪽에 가서, 카카오 사람들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TV를 통해서도 많이 추천도 드리고, 그죠? 뭐, 삼성 SDI는 뭐 안 했어요? 현대차는 뭐 안 하나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 이제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 포스코 케미칼. 앞으로 잘 보세요, 포스코 케미칼. 잘 보는 게 아니고 뭐 사보실 분은 한 주 사봐, 그러면. 단, 셀트 플러스는 절대 사면 안 된다. 다른 주식 팔아서 사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말이 옆으로 3,000%로 흘러가 버렸는데, 자, 어쨌든, 자,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기 좀 찝찝하니까 주봉을 한번 봐보자고. 주봉으로 보니까 이제 이번 주, 어쨌든 2주 연속, 2주 연속 오르고, 어쨌든 2주 연속 내리니까 주봉으로 보니까 또 크게 이렇게 뭐 위협적이진 않잖아. 그죠? 어쨌든 주가가 언제부터 작년 연말에 고점을 찍고, 이후에 아무튼 뭐 계속적으로. 요 지금, 아무튼 사상 체육관을 안 내리려고 좀 고생을 많이 해요. 여기서도 사상 체육관 근처에, 이때 뭐, 이쪽 대형 호재, 이쪽 대형 호재. 호재가 아니죠, 이제. 뭐, 이쪽 이제 뭐 공매도와 관련된 쇼커버 부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단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 저번에는 살짝 밑으로 갔다가 왔지만, 어쨌든 요번엔 여기서 이제 요 위치, 그러니까 31만원대 위 부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주 이평 위에서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자, 또 월봉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월봉은. 자, 월봉을 보면 여전히, 그죠? 자, 이때도 주가가 한번 뻗기 시작을 하니까 2017년대 이때도 코스피도 사상 최고였고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셀트는, 그죠? 지수는 뭐 그 당시에 6월 달부터 이제 코스피 지수가 2분기부터 막 지수가, 그죠? 사상 최고가를 내려고 달려갔었는데 셀트는 좀 늦게 갔잖아요. 늦게 갔지만 제일 길게 뻗어나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사상 최고가 지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점이 배당락까지 포함을 했으니까 지금 배당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았잖아. 배당락을 세 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함을 하면 셀트리온은 지금 기준상으로는, 그죠? 사상 최고가가 이 32만 위 근처죠. 그럼 지금 이제 그 시점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번 달 여기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면, 그죠? 지난달에 한번 갔다 왔고, 1월달에. 그래서 그렇게 월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크게 그래도 위협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좀 불안한 분들은 월봉으로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일봉은 보면 막 저도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방송하면서 일봉은 잘 안 보여주고 안 하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시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1차선에서 뭐 순매수를 보여줬고, 외국인들이, 그죠? 그리고 금융투자가 이제 어제도 오늘도 하여튼 이 금융투자가 아무튼 매도를 하는 부분에서는 셀트가 영 재미가 없어. 오늘도 이제 이따가 수급을 보겠지만 셀트도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도가 흘러나오긴 했습니다. 연기금, 뭐 아무튼 계속적인 연기금 매도예요. 근데 연기금도 이제, 지난해부터 판 거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2월달 정도면 이제 뭐 드러내는 건 다 거의 좀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 또 금융투자에 샀다 팔았다. 근데 외국인들도 뭐 샀다 팔았다 하지만 어쨌든 이탈 연속 매수를 보여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의 수급은, 그죠? 나쁘지 않고 계속적인 흐름을. 오늘 코스닥은 특히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또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자, 셀트의 수급을 한번 보면.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셀트가, 그죠? 뭐 장 막판까지 오후에 오늘도 창구를 보면은 뭐 아무튼 셀트에 이제 어쨌든 공매도 주 창구가 삼성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기관들과 연동이 되어 있는 또 시장 조성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베스터, 그리고 이제 외국계 검은머리 행세를 하고 있는 신한창고. 그러니까 국내 삼성과 또 시장 기관 이베스터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 그 외국계 검은머리 삼성.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위에 공에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셀트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호재가 대형 호재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이 정도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뭐 그죠? 벌써 이수협이라든지 이런 쪽처럼 되었겠죠. 최근에 뭐 이수협 지수도 막 급등을 하고 하더만.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고 이제 키움이라든지 미래 뭐 NH 쪽에서 이제 계속 자전 형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좀 나쁜 애들은 물론 이쪽은 뭐 이쪽은 대놓고 이제 그죠? 난 나쁜 놈이다. 대놓고 있잖아요. 누구 삼성, 누구 이베스터, 누구 신한. 난 나쁜 놈이야. 앞면 철판 깔고 막 밀어 제끼는 놈들이고, 사실은 저는 더 좀 얄미운 놈들이 누구냐 하면요. 미래하고 키움하고 요쪽 애들이에요. 요쪽은 차명 계좌를 섞어가지고 샀다 팔았다, 그죠? 하여튼 저는 그쪽 애들이 더 얄미워요. 얼마나 주워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수급은 어쨌든 외국계는 그렇게 매도가 크지는 않았다. 그죠? 33,000주. 어제도 64,000주. 근데 기관들이 오늘 이제 11만 주인데, 기관 중에서 오늘 누가 오늘 금융투자가 73,000주 매도니까.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최근 3일 연속 이제 매도를 지금 크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힘은 없는 그런, 오늘은 막 좀 힘이 없죠. 어제도 뭐 플러스 냈었고, 그죠? 그저께도, 옵션 만길 때도 플러스 막판에 땡겨 올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연기금이 18,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죠? 연기금도 최근에 좀 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쨌든 뭐 연기금은 더 앞으로 나온다고, 보면 되면 8% 이하로 더 국민연금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뭐 두시나 이런 쪽은 조금씩 같이 연기금 물량을, 그죠? 같이 좀 아웃소싱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셀트가 어저께 거래가 그 118만 주였죠. 그죠? 장 끝나기 전에는 뭐 70만 주대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장 끝나고 이제 JP 모건에서 보니까 55만 9,924주를 매도를 했어요. 자, 끝나서 블록딜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56만 주 정도를 JP 모건에서 블록딜을 했는데, 그러니까 JP 모건은 이제 셀트 창고에 있어서는 썩 좋은 창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매도 매수도 보면은 뭐 저번에 이제 작년에도 한번 불을 칠 때도, 그죠? 막 주가를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밀어버렸고, 또 밑에서는 몰래 샀고, 또 레포터 JP 모건의 레포터가 뭐 21만원 막 19만원 그렇게, 그죠? 했던 JP 모건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죠? 최고의 기업하고 제일, 그죠? 잘 통하는 그런 외국계 투자이잖아요. 그죠? 뭐, 모든 일을 이쪽에서 한동안 이제 좀 사이도 또 멀어지려고 했는데 또 최근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물량을 이제 누가 가져갔냐 하면, 모간 스탠리하고 골드만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모간 스탠리가 보니까 한 29만 7,704주 모간 스탠리가 가져갔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25만 2,662주. 그러니까 모간 스탠리와 골드만 삭스로 넘어갔는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 물량에 대해서 공매도, 갚은 건지, 상환을 한 건지, 그런 이제 내일 되면 나오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JP 모건이 그동안 사고 팔고를 하면서, 어쨌든 가지고 있는 물량을, 그죠? 아무튼 모간 스탠리와 골드만은 이제 11월 말부터 보면은 이제 그 쇼크버를, 그러니까 2월 1일 날도 골드만이 대량 매수를 하면서 또 공매도 주가도 급등을 했고 14.5% 급등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공매도 잔고도 크게 줄었고요. 그 또 최근에 모간 스탠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난 그 1월 달부터 모간 스탠리도 또 CS도 물론 그렇지만 매수를 좀 해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가 지금 뭐 400 몇만 주죠. 400 지금 그 90만 주대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저는 그래요. 물론 이제 조금 뭐 주가가 빠져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시장에서 사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가져간 거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이 정도로 샀으면 뭐 오히려 주가가 또 급등을 했겠죠, 그죠? 저번에 골드만처럼 그 시장에서 사지 않다면 주가의 상승은 맞는 부분에서 쇼크버를 좀 저게 그 공매도 상환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이제 팩트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일 정도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셀트의 호재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무궁무진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 발표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올해 작년에 어쨌든 뭐 지금 3분기로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3분기로서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3분기로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이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내일부터 이제 항체 치료제를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투약을 할 것이고, 그죠? 투약을. 근데 이제 오늘도 참 보면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부터 이제 의료 현장에서 투약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대 목동병원에 그분은 참 뭐 계속적으로 이제 저도 TV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무튼 셀트를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저는 뭐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을 저도 인정을 하고 그래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예방 효과까지도 그죠? 또 자기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 또 천 교수 본인도 당장 자기는 그런 환자가 있으면 투약을 하겠다. 그죠?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이제 금요일 날 어쨌든 이제 세장이 또 미국의 이제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하고 이제 또 하상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목적은 뭐 어쨌든 코로나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또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뭐 어쨌든 나름대로는 좀 사회 이쪽에 그분이 그러니까 톰럼 교수인가요? 톰럼 회장인데 이분이 이제 그 무디스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보니까 아시아 국가의 이제 신용 담당 이쪽에 이제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은근히 그죠? 은근히 좀 또 이분이 이제 그 한미 간의 이제 상공회의소 협력도 뭐 또 정진을 위한 노력도 한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조금 돼요. 아무튼 뭐 또 이번 주에 어쨌든 서 회장이 이제 이거를 대신해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항체 치료제 관련된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좀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지만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거 송구하다 하지만 걱정을 하지 마라. 그죠? 좀 답답할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잘 버텨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나 저축은 우리가 들어야 될 저축은 드시라. 아시겠죠? 매수할 돈 단기 매수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단기 매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속 성장 셀트리온 그래도 화이팅입니다.